오늘은 정규분포하고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짧고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규분포부터 얘기를 하자면 정규분포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평균과 분산이 존재한다. n이 써져 있으면 정규분포. 그리고 이 녀석을 그림을 그리면 항상 이런 식으로 무덤 모양의 그림이 나온다, 그래프가 나온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그 점은 바로 평균이 된다 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할 때 많이들 보이는 그 그래프 수식이, 함수 수식이 하나가 있는데 fx는 이렇게 되어 있죠. 2파이 시그마 분의 1, 얘가 6이 아니라 시그마예요. 시그마. 그리고 여기에 2가 있고 2 시그마 제곱분의 x-m의 제곱. 물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이 그래프를 주거든요. 얘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주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요. 얘가 의미하는 것만 알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얘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을 이제 미분해서 극점을 찾게 되면 요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 미분해서 뭐 변곡점을 찾으면 여기랑 여기가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이래요. 여기를 딱 잘라서 여기에 값을 이렇게 놓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쵸? 전체의 넓이, 정규분포는 항상 넓이가 1이라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1에서 뭘 빼면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이 녀석, 다시 쓰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fx라고 쓸게요. 얘를 적분값을 빼주게 되면은 이제 요 값이 나오는 거죠. 이 넓이를 a라 그러면 이게 바로 a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는 건데, 설마 이걸 적분하라는 건 아니겠고요. 그쵸? 물론 적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기에서 뭐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의 적분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닥 어렵진 않을 텐데, 이걸 이용해서 적분하는 사람들은 없죠. 표준 정규분포 z에 관한 식을 이용해서 값을 구해요. 그쵸?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변환하느냐, 이 식이 되게 중요한 건데, 표준 정규분포로 바꾼다 라고 하면 그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x-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의 뜻을 알아야 돼요. 자, 이거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프 비교하는 거 우선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정규분포가 하나가 있는데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녀석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그려봅시다. 표준 정규분포도 똑같이 생겼어요. 사실 똑같은 건 아니고 얘가 좀 더 이렇게 오밀하게 모여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그래프가 표준 정규분포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하면 이 녀석의 그래프는 얘보다 조금 더 이렇게 볼록할 수도 있고 더 넙대대 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텐데, 넓이를 구하는 거는 똑같이 구해지는 거죠. 넓이의 비율이 일정해요.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고 분산이 1인 요런 녀석이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값이 x이고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 표준 정규분포에서, 여기가 당연히 평균이겠고요.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에요. 그리고 x에 대응하는 z,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이 넓이가 동일하다 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정규분포화 시켜서 답을 구하게 되죠. 근데 그 공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z 이퀄 시그마 그리고 x-m 이거예요. 이거의 뜻이, 이걸로 이제 계산을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의 의미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얘의 뜻은 뭐냐면 x-m 이라는 게 나타내는 게 z 곱하기 시그마라는 거예요. 자, x-m 이라는 것부터 한번 봅시다. x-m은 뭐냐면 요 둘의 떨어진 거리죠. 그쵸? 요 둘의 떨어진 거리예요. 이 거리가 뭐랑 똑같냐면 z 곱하기 시그마랑 같대요. 즉
Z는 여기 있는 요 값이고요.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Z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하면 똑같아져요. 이 말은 이 시그마, 얘가 표준 편차인데 이 표준 편차를 몇 배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몇 배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녀석이 정규분포를 구했더니 평균이 27이고 표준 편차가 2의 제곱이래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가운데를 딱 그려보면 여기가 평균 27이겠고 표준 편차는 2가 될 거예요. 그때 여기까지를 구하고 싶대. 29까지 해서 30까지라고 할까요? 30까지 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살펴보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인데 3만큼 떨어져 있는데 표준 편차의 몇 배인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죠. 표준 편차에다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1.5를 하게 되면 3이 되는 거잖아요. 즉 1.5배만큼 간 거예요. 그럼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Z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5배 1.5배 해주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 넓이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정규분포에서 이제 문제를 푸는 Z값으로 변환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인데, 넘어가서요. 이제 원래 정규분포가 평균하고 분산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는다 그러죠. n개를 뽑게 되면 이 정규분포가 바뀌게 돼요. 평균은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n개를 뽑는다 그러면 어떤 녀석이냐면, 어떤 거냐면 n개를 뽑는다 라는 말은 모든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원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이 중에서 n개를 뽑는다 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하는 거 생각해 보면 돼요. 서울 명동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할 건데 뭐 그냥 설문조사를 하면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탕을 하나씩 주기로 한 거야. 근데 그 사탕을 누군가가 받아 먹고 설문조사를 하고 지나갔는데 가서 사탕을 까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또 설문조사를 하고 사탕을 받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데이터 같은 거를 수집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통계 자료를 수집할 때. 그쵸? 그래서 중복을 보통 허용해요. 허용하지 않더라도 얘가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하고 2하고 3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당연히 평균은 2가 되겠죠. 그리고 표준 편차는 여기서 얘 빼서 제곱, 1에서 2 빼서 제곱하면 1이고 2에서 2 빼서 제곱하면 0이고 3에서 2 빼서 제곱하면 1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분산은 얘가 되는 거죠.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봅시다. 얘가 뭐 그렇진 않겠지만 평균하고 분산을 구해본 거예요. 정규분포는 아니겠죠. 데이터가 너무 작으니까. 자, 이제 여기에서 크기가 2인 녀석을 뽑아 봅시다. 그러면 크기가 2인 녀석을 뽑는다라는 게 2를 뽑는다라는 게 아니고 2개를 뽑는다는 얘기예요. 크기가 2인 녀석이면, 크기가 2라면 2개를 뽑는다 라는 거,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뽑을 수 있는 게 중복을 허용하니까 1을 먼저 뽑고 1을 또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하고 2를 뽑을 수도 있고 1하고 3을 뽑을 수도 있고, 그 다음 2하고 1 뽑을 수도 있고 2하고 2 뽑을 수도 있고 2하고 3을 뽑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3하고 1, 그 다음엔 3하고 2, 그 다음에 3하고 3, 총 9개를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녀석들을 이제 평균을 구해봅시다. 이 녀석의 평균은 1, 얘네들의 평균은 1.5, 얘네들의 평균은 2가 되겠죠. 얘네들의 평균은 1.5, 얘네들의 평균 2, 이거의 평균은 2.5, 얘네 평균이 2, 얘는 평균이 2.5, 얘는 평균이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뽑은 녀석들을 가지고
요렇게 뽑은 녀석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해보면, 이 9개의 평균을 구해보면 얘랑 1이랑 3이랑 평균 구해보면 2, 얘네들은 싹 다 2, 1.5하고 2.5하고 2, 얘네들도 2, 전체적으로 2가 되겠죠. 얘네들을 싹 다 모아서 크기가 2인 것들을 뽑아서 평균을 내봤더니 2가 됐어요. 그쵸? 그 다음에는 분산을 구하게 되면 1에서 2를 빼서 제곱하면 1, 그리고 1.5에서 2를 빼서 제곱하면 4분의 1이 나오죠. 0.5, 2분의 1이니까 그거 제곱하면 4분의 1이요. 얘 빼서 제곱하면 0, 이거 빼서 제곱하면 4분의 1, 얘는 0, 얘도 0, 그 다음에 2.5 빼서 제곱하면 얘 4분의 1, 얘도 4분의 1, 그 다음에 3 빼서 제곱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4개 있어요. 그 다음에 1은 2개 있죠. 여기다 2개 더해주면 3이 되겠네요. 얘네들의 평균을 구해보면 9분의 3, 즉 3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모집단은 평균이 2고 분산이 3분의 2였는데 크기가 2인 녀석을 뽑았어요. 그랬더니 평균은 그대로 안 바뀌었고 분산은 3분의 1이 됐죠. 이 3분의 1이라는 녀석은 3분의 1을 2로 나눈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얘를 일반화해서 모집단이 m개,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n개를 뽑게 되면 m, 평균은 안 바뀌고 분산은 n으로 나눈 거, 이거 바꿔 쓰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면 된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게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바뀌긴 하는데 무한히 데이터가 많은 녀석들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책들을 보면 증명 과정 없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자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추정, 이걸 이용해서 이제 통계적 추정 얘기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모집단의 데이터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서 얘네들을 일일이 조사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중에서 n개만 뽑아요. n개만 뽑아. 이 안에서 또 같은 n개만 또 뽑아요. 또 n개를 뽑아. 이런 식으로 몇 개만 조사를 한 다음에, 자, n개를 뽑았으면 원래 있는 모집단,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원래 있는 모집단이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얘네들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앞으로 추정할 건데, 추측해서 이제 써먹을 건데, 그냥 아무 데이터나 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 집단 내에서 원소를 뽑는 거죠. 그쵸? 얘를 표본을 뽑는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n개의 원소를 가진 이 표본은 뭐 한 10개나 100개나 그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우리 힘 안에서 그 정도를 정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평균과 평균하고 분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얘가. 그리고 얘는 1이라고 합시다. 얘도 평균하고 분산을 갖고 있을 거예요. 얘도 평균과 분산을 갖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분산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조사를 안 해도 됩니다. 이 분산, 요 집단 안에 있는 분산은 써먹을 가치가 없는 녀석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지워두고, 근데 이상하게 문제에서 나중에 써먹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평균만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름이 뭐냐면 모집단 안에서 표본을 뽑은 것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얘 이름이 표본 평균이에요. 표본 평균. 그리고 얘도 두 번째 표본 평균, 얘는 세 번째 표본 평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분산은 빼버리고 표본 평균들만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평균을 내보면, 표본 평균의 평균을 내보면 그게 모평균과 똑같다. 전혀 틀리지 않고 똑같다. 그러니까 몇 개만 뽑아서 이 안에서, 모집단 안에서 원소가 굉장히 많을 거니까 굉장히 많은 표본 평균들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뽑아서 조사하면 이렇단 얘기예요. 이 세 개를 뽑아서 조사해서 평균을 내봤더니 얘랑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뽑아서 조사를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이만큼 뽑을 수 있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대충 얘네들을 가지고선 추정하겠다라는 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그리고 분산은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모집단 안에서 이만큼 모집단 안에서 원소의 개수가 n개인 표본을 뽑으면 얘가 평균이 되고 얘가 분산이 돼요. 그리고 분산은 요렇게 바뀐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써먹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어떤 모집단이 있는데 표본을 뽑았다. 그 표본의 평균은 이거, 표본 분산은 이거 라고 줘놓고 이 평균과 분산을 얘로 바꿔치기해서 문제를 풀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자, 내가 모집단에 관한 걸 알고 싶어요. 근데 나는 표본에 관한 거, 이 몇 개의 데이터에 관한 평균하고 분산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네들을 추정할 건데 어떻게 추정할 거냐면 내가 진짜로 구하고 싶은 건 m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구한 건 x예요. 얘네 두 개의 차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 있는가 라는 거를 한글로 바꿔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차가 되는 거죠. 오차. 그쵸? x-m, 뭐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서 쓰도록 합시다. x-m. 요렇게 얘가 오차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공식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z값을 계산할 때 얘는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시그마 분의 x-m 이걸로 계산을 하죠. z로 바꿔서 계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예요. 얘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걸로 구하는 거예요. x-m이라는 녀석은 z값 곱하기 시그마 이걸로 구하는 거거든요. 이걸로.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녀석 모집단에 관한 걸 알고 싶어요. 근데 얘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에 n개만 뽑아서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평균은 안 바뀌고 분산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바뀌게 되죠. 시그마의 제곱. 얘가 표준 편차고요. 자, 그러면 공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z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했냐면 표준 편차분의 x-m으로 구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니까 써먹을 수 있는 표준 편차가 이거인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그마. 그래서 x-m 얘를 오차라고 부르는데 그거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 둘을 곱한 게 되는 거죠.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통계적 추정에서는 z값하고 이제 좀 차별을 하기 위해서 얘를 k로 고쳐서 쓰기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얘는 표준 편차에 있는 그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차. 오차라는 얘기가 얘가 뭘 나타내는 거냐면 자, 다시 돌아가서 오차에 관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모집단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평균과 분산이에요. 이걸 알고 싶어.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어요. 근데 나는 표본을 뽑아서 n개의 표본을 뽑아서 조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자, 그러면 이 표본을 몇 개를 뽑을 수 있냐면 무지 많이 뽑을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몇 개 뽑는지는 계산하는 거는 중복순열로 이제 조사해 보면 되는 거죠. 얘가 원소의 개수가 1000개 있으면 n개를 몇 번 뽑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중복순열로 이제 해보면 되고요.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걸로 조사해 보면 되고요. 몇 개인지는. 자, 어쨌든 내가 조사한 데이터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안에 무지 많겠죠.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X축 안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는 평균을 내봤더니 0이야. 0. 얘는 평균 내봤더니 1. 얘는 평균 내봤더니 2.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조사를 해봐서 0이 몇 개 있고 1이 몇 개 있고 2가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식의 정규 분포 형태를 따를 거예요. 매우 많이 얘네들을 추정하게 될 테니까. 그랬을 때 평균을 뭘로 정할 것인가 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보통 문제에서 주는 거, 얘 n개를 뽑았을 때 평균 x바라고 할까요? 그리고 얘는 시그마 제곱, 시그마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평균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예, 평균이 아니구나. 여기가 모집단의 평균이 돼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거는 이 평균인데, 모집단의 평균인데, 구간을 정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정해서 이 안에 평균이 있을, 진짜 내가 구하고 싶은 그 평균이 있을 확률이 얼마인가, 그걸 계산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통계적 추정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체 개수가 100개인데 전체 원소가 100개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100명 들어있다 그럽시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 A를 찾아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구간을 정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넓이를 구해봤더니 0.9쯤 나왔어. 이 말은 전체의 90%, 즉 90명이, 나는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 내가 모은 사람은 90명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안에 진짜 A가 들어있을 확률은 90%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확률은 0.9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통계적 추정이에요. 넓이를 이용해서 진짜 평균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 그게 바로 통계적 추정입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데 90%, 95%로 추정해라, 98%로 추정해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95%로 추정하라는 얘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95가 되게끔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그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0.95에 해당하는 z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랬을 때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를 보면 얘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녀석이죠. 얘가 넓이를 구해봤더니 이 안의 넓이가 0.95래요. 그때 z값을 k라고 합시다.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k까지 가려면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있겠어요? k배만큼 갔겠죠. 그러면 당연히 얘도 k배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k배만큼. 표준 편차의 k배만큼.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m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겠죠. 이쪽은 당연히 m-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요걸 2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모비율의 추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모비율의 추정이란 얘기는 이항분포에 관한 얘기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항분포라는 거는 베르누이가 제일 먼저 했었죠.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제 동전 던지기 시행을 했었는데, 동전을 진짜 100번을 던지면 50번이 앞면이 나올까, 그리고 1000번을 던지면 500번이 앞면이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했다 그래요. 그래서 동전 던지기를 하면서 하나하나 기록을 해봤었는데, 오차가 물론 조금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평균값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정리를 했대요. 그게 그래서 베르누이의 앞자를 따서 B, N, P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얘는 시행 횟수, 그리고 얘는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기 때문에 된다 또는 안 된다 밖에 없어요. 안 된다. 그래서 1-p 안 되는 거를 보통 Q라고 표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행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n하고 p를 곱하면 평균이 되고, 분산은 n하고 p하고 q를 곱하면 분산이 된다 라고 계산을 해놨죠. 그쵸? 얘를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np 1-p 이렇게, q는 1-p니까요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해놨어요. 근데 이 정규분포를 어떻게 할 거냐면, 모비율의 추정에서는 이 정규분포를 np로 쓰지 않고 p를 그냥 평균으로 쓸 거예요.
그 말은 n으로 나눠줬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뭘로 바뀌냐면 pq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되는 거고 얘가 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쓰겠다라는 게 모비율의 추정인데, 모비율의 추정에서도 이제 n개를 뽑아서 추정을 하게 돼요. n개를 뽑아서. 그러면 이제 바뀌게 되겠죠. 평균은 안 바뀌지만, 아까 했던 거랑 같아요. 평균은 안 바뀌지만 분산이 뭘로 바뀌냐면 n분의 pq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써보면 표준 편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n분의 pq,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모비율의 추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규분포랑 똑같아요. 정규분포의 추정하고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공식이랄 것도 없죠. 이걸 외우고 있으면 정규분포 추정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개념들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수능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렇게 잠깐만요. 얘가 초점이 안 맞아서 초점 이렇게 맞춰 놓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를 보면 얘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얘를 보면 반사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분산은 16이 되겠죠. 요런 녀석이다 라고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평균부터 a까지의 가 확률이 0.3413이래요. 얘를 이제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옆에다가 이렇게 이 정규분포를 그려볼게요. n, m, 4의 제곱,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의 정규분포가 나오겠고 평균이 m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a까지를 보면 m부터 시작해서 a까지 보게 되면 이 넓이가, 얘의 넓이가 0.3413이래요. 이 조건을 줬어요. 그럼 a 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a 값은 뭐냐면, 자, 0.3413을 여기 도표에서 찾아보면 1이잖아요. 1. 그죠? 이 1이라는 말은, z가 1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같다는 거예요. a는 m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즉 a는 m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죠. 표준 편차가 4니까요. 그쵸? 이 조건을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생산된 제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제품 16개, 얘를 이제 16개를 추출할 거예요. 그러면 정규분포가 바뀌게 되는데 평균은 안 바뀌고 분산이 16분의 16, 즉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를 그림을 그리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지만 평균이 m, 표준 편차는 1인 이런 녀석이 돼요. 자, 그랬을 때 길이의 표본 평균이 a-2 이상일 확률, 그걸 구하래요. a-2 이상일 확률이요. 그러면 a-2라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a가 m 플러스 4이니까 a-2는 m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 있겠네. a-2라는 녀석은 m 플러스 2, 즉 2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표준 편차가 1인데 2칸 떨어져 있네요. 그러면 답은 여기 있겠죠. 예. 여기를 딱 잘라보면 요만큼의 넓이가 0.4772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큰 넓이는 0.5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0.0228, 1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적용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모비율의 추정 문제, 6번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6번 문제는 모비율의 추정인데,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특성 질병에 대한 어쩌고저쩌고 해서 항체 보유 비율을 P라고 한대요. 그러면 일단 써놓읍시다. 평균이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의로 추출한 N명. 그러면은 분산은 모르니까 PQ라고 써놓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게 아니라 N명을 추출하겠대요. N명을 모집단에서 임의로 추출한 N명을 대상으로 이 중에서 N명을 추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바뀌게 되죠. 식이 이렇게 평균은 안 바뀌고
표준 편차가 n분의 pq로 바뀌게 돼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이제 얘를 풀어라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한번 봅시다. p hat 마이너스 p 그리고 작다 0.16 그리고 루트 p hat 그리고 1 마이너스 p h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얘가 이 확률이 0.9544 이상이 되도록 하게 만들래요. 얘를 그림을 그려보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평균이 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여기서 p hat이 뭐냐면 n명을 대상으로 조소한 표본의 항체 보유 비율을 p hat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뭐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p hat이 되는 거죠. 처음에 집단에서 뭐 3%의 비율을 갖는다.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3% 비율이 몇 명인지 표시하고 3.1%는 몇 명인지 조사해서 막 이렇게 점을 찍어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걸 봅시다. 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p hat이 아니에요. p hat은 지금 구해 놓은 거고 n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찾아 놓은 값이고 왜 얘 값을 찾았냐 하면 모비율을 알고 싶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값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얘인데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얘인데 내가 구한 건 이거. 그 둘의 차이, 그걸 오차라고 얘기를 하죠. 오차. 자, 따라서 오차는 얘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K값 곱하기 여기에다가 표준 편차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pq예요. 이걸 곱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값이 얘가 되는 거죠. 이거보다 더 작아야 돼요. 자, 근데 0.9544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들래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조사를 했더니 요만큼의 오차 범위를 요렇게 잡았더니 그 값이 얘보다 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넓이가 지금 여기에 있는 넓이가 0.9544라는 거거든요. 그럼 반쪽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4772가 돼야겠죠. 여기 있네. 그래서 얘 값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 편차의 2배만큼 진행한 거리라는 거죠. 여기에서 K값 얘가 2라는 거예요. 2 루트 n 분의 pq 얘를 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작아져야 된다는 거죠. 0.16 루트 p 1-p 햇은 씌워도 되고 안 씌워도 되고요. 근데 여기에서 q라는 녀석이 1-p 얘랑 같잖아요. p 곱하기 q 여기도 p 곱하기 q 그럼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결국 남는 거는 이 식에서 남는 건 얘만 남아요. 루트 n분의 2 크거나 같다 0.100분의 16이라고 할까요? 100분의 16 이렇게 되는 거죠. n하고 자리 바꿔주면 루트 n이 더 커야 돼요. 8분의 100보다 더 커야 되네요. 4로 나누어 주면 2분의 25가 되는 거죠. 이제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2분의 25 얘 제곱하면은 4분의 625가 되고요. 이쪽은 n이 되죠. n이 얘보다 더 커야 되는 거예요. 625를 4로 나누게 되면 22 그 다음에 5 20 25 47은 28 더 커져야 되니까 n값은 157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최소값은 157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이게 이해가 잘 됐으려나 모르겠네요. 조정한 값을 어떻게 적용해서 푸는지는 뭐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잡아놓으면 여기는 값을 찾고 계산만 해주면 되는 그런 단원인 거죠. 잠깐만요. 이게 예전에 봤던 문제가 있나 좀 찾아봐야겠네요. 예전에 수능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값을 추정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얘도 한번 해볼까요? 이 문제 66번 문제 한번 봅시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이 연속 확률 변수 얘를 줬어요. 요렇게 줬어요. 자, 요랬을 때 이제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를 보고 평균하고 분산을 알아야 되는 건데, 평균하고 분산이요? 잠깐만, 얘는 아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었는데 나왔네요. 이게 진짜 나왔던 문제인가? 저도 처음 봐갖고. 자, 아까 썼던 식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시그마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평균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이걸 이제 비교해서 문제를 풀면 돼요. 자, 시그마가 얼마냐면 1인 거죠. 이 문제에서 시그마는 1이라고 줬고 평균은 3이라고 줬네요. 여기 위치를 알고 있어야겠구나, 이런 문제를 풀려면.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얘는 정규분포,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3 그리고 1의 제곱,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자, 그랬을 때 요 확률을 구하여라.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게 쉬운 문제죠. 이렇게 했을 때 평균이 3, 표준 편차가 1. 근데 2부터 5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여기는 한 칸,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떨어져 있고 이쪽은 2배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랑 더하면 답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문제예요. 또 다른 그래프로 되어 있는 문제 봐봅시다. 72번. 자, 72번 문제는 얘가 이제 그 몇 배씩으로 풀면 좀 쉬운 문제죠. 되게 어려웠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얘부터 봅시다.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우함수 형태를 띄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녀석이죠. 그러니까 굳이 쓰자면 함수로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m-x랑 m 플러스 x랑 똑같은 녀석.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라는 표현이잖아요. 우함수는 fx랑 f-x랑 똑같은 건데, 얘는 y축이 기준인 게 아니라 평균이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녀석,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봅시다. 얘는 평균이 얼마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더하게 되면 평균이 나오죠. 더해서 평균을 내면, 따라서 평균이 5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m값 찾았네. m값은 50. 자, 여기만 알고 있다면 뭐 이제 쉽죠. 자,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냐 하면 50, 10의 제곱, 이걸 따르게 되는 거죠. 평균은 50이고 분산은 100이 되는 거고요. 표준편차가 10인 거고요. 계속 표준편차만큼 커지고 있어요. 표준편차만큼.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모집단에서 크기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대요. 여기에서 크기가 25인 거를 추출하겠대요. 그러면 평균은 안 바뀌죠. 평균은 똑같이 50이고 분산이 25분의 100이니까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새로 바뀐 녀석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평균이 50인 거고요. 표준 편차가 2예요. 자, 이 그래프 안에서 뭘 구할 거냐면 44부터 48까지의 값을 구하고 싶대요. 44 그리고 48까지. 그럼 여기까지는 요만큼의 넓이를 구할 건데, 얘는 표준 편차의 한 배만큼, 표준 편차가 지금 2니까 한 배만큼 갔고요. 여기까지는 3배만큼 간 거죠. 3배, 6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즉 3배부터 2배 한 것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면 3배는 여기잖아요. 표준 편차의 3배, 여기까지. 그 넓이가 얼마냐면 이걸 반으로 나눈 거, 0.4987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배까지의 넓이는 1배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거기서 이거 반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3413, 이걸 빼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4, 빼주면 7, 빼주면 5, 그리고 1, 0.1574가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간 게 똑같은가, 이런 것들을 알면, 그렇게 계산한다 라는 걸 알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